근데 저는 부적응자가 너무 좋거든요. 부적응자도 두 번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번이 홈런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조인 하시겠습니까? Back again. 네. 조금이라도 우주에 발전이 먼저 이제 우주 쪽에서는 예산이 아주 작잖아요. 연구실 때려치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빌리티의 이상민이라고 하고요. 사실 자기소개가 제일 어려운데요. 만으로 26세이고 이 회사를 만 19세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7년 가까이 되는 회사이고요. 저는 원래 인공위성을 만들었었습니다. 인공위성도 만들고 어렸을 때는 우주 화장실을 만들어서 나사의 대회에서 대상도 탔는데 사실 그러한 그 경력과 어떤 저의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감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를 정말 사랑하는데 우주만 사랑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 사람이 이 우주라고 하는 거에 태어나서 먼지거든요. 우주의 먼지인데 이 먼지가 조금이라도 우주의 발전 또 먼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쓸데없는 먼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좀 유의미한 먼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부적응자. 근데 저는 부적응자가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가라는 대로 갔으면 저는 스타트업을 창업하지 않았을 거고 연구실 때려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끔 뭐 시계도 두 번은 맞는다고 부적응자도 두 번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번이 홈런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기술을 가지고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빨리 사업할 수 있는 추진력인 것 같거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뉴빌리티는 인간 수준의 로봇 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배달 로봇, 순찰 로봇, 또 물류 자동화, 또 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로봇군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형 로봇 그리고 물리형 로봇 이 두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뉴빌리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했던 게 고객들,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가격대에서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뉴빌리티는 그러한 기술들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어떤 솔루션에 꼭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비전으로 가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뉴빌리티가 생각했을 때는 소비자가 지금 로봇을 쓰는데 너무 힘들다. 왜? 첫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근데 이 가격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카메라밖에 없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삶을 살면서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고 두 발로 걷다가 여러 번 넘어지고 사실 지금도 가끔씩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바로 저희가 인지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도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기피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넘어져야 되고 그 넘어지다 보면 어떻게 자세를 잡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지도 알게 되고 다양하게 이런 인지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다나 다른 센서를 기반으로 하면 그 센서의 성능 한계에 장벽이 쳐지는 거죠. 결국에 딥러닝과 그런 AI 기술들을 결국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기술들이 카메라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네옴에 갔을 때는 저희 회사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회사였다 보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요. 현대의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님의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에 중동에 와서 아무런 기술이 없는 우리 현대라고 하는 회사의 파운더가 여기에 건물을 짓고 털을 닦고 토목공사를 해서 지금의 중동 붐을 이뤘다. 우리가 그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 한 번 믿고 그리고 우리의 한국인의 코리안의 DNA를 한 번만 믿고 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 행사장이 모두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와서 저희가 출장 간 지 하루 만에 로봇을 자율주행시키는 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서비스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보여드려서 그 네옴의 이 라스트 마일 풀필먼트 팀이 감동을 받고 기존에 있던 3개 회사 로봇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꼈던 것이 글로벌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충분히 기술력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완벽주의잖아요, 한국이. 여기에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이 완벽주의에 우리가 모두 물들어 있는 거죠. 근데 해외 스타트업들을 보니까 완벽하지 않고 80%, 90%만 가지고 있어도 일단 들어가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해서 이 사업들을 불려나가는 것을 보고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좀 배움이 있어야겠다라는 부분들도 얻게 되었고요. 저희가 생각보다 잘하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에 상용화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마 판매를 한 건 저희가 최초의 회사일 겁니다. 저희가 거의 3년 동안 만들어 온 이 뉴비1이라고 하는 로봇이 안전운행 인증을 이제 받았고요. 이제 다음 로봇인 뉴비2가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사이에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두 번째 안전운행 인증을 받은 로봇이 될 예정이고, 기존에 단건 배달만 가능하던 로봇이 다건 배달, 또 실외만 갈 수 있었던 로봇이 실내외를 다닐 수 있게 저희가 이번 안전운행 인증을 통해서 더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순찰 로봇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사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순찰 시장에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순찰 시장에서의 어떤 경비원분들이 구했다고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거예요. 하루 종일 엄청나게 큰 기업 단지라던가 학교 캠퍼스를 순찰을 해야 되고, 계속 걸어 다니셔야 되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CCTV 같은 경우에는 고정형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상황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하고,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작년, 재작년 치안에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순찰 로봇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없는 솔루션이 이게 문제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이거를 순찰을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혹은 경보 상황이다, 위험 상황이다를 판단하는 기술들이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SK텔레콤과 SK쉴더스라고 하는 보안 순찰 업체랑 같이 협력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그 원천 기술들도 저희가 얻게 돼서 이제는 비단 순찰 회사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그런 산업 단지에서의 어떤 순찰 혹은 안내 방송을 해야 되는 니즈도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의 비결을 묻는다고 하면 사실 투자 유치의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투자 유치를 잘하는 것보다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왜냐하면 투자는 사실 사업체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지 투자 자체가 그 비즈니스의 본질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산업에 대한 진정성, 산업에 대한 기술 격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 이 세 가지가 함께 받침이 돼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장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건 운인 것 같아요. 사실 저조차도 이 시장이 개화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고, 다만 아주 비스듬히 인건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개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왔고 퍼스트 무버였기 때문에 투자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동 다음으로 일본 시장을 찍었는데, 일본 시장이 사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시장이면서도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 고령화가 한국보다도 심각하고 훨씬 더 빨리 온 나라라는 거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을 구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훨씬 더 크고, 또 일본의 GDP가 한국에 비해서 살짝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조금 더 비싼 상황이었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일본의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현금 흐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1년 먼저 한국의 지능형 로봇법과 같은 그 도로교통법 개정이라든가 로봇에 대한 법 개정이 더 빨리 일어나서 규제 없이 로봇이 운행 안전 인증을 통과하면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어떤 준비도라든가 시장의 성숙도 측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로봇을 저희는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든가
로봇이 문제가 됐을 때 현장 대응이라던가 또 부품에 대한 어떤 빠른 민첩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결국 이 SCM 그리고 CS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일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로봇이 분명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거고 대체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저희가 물론 노동자들이 어려운 일하고 위험한 일들을 하는 걸 대체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있는 노동자의 수만큼 로봇이 그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같은 회사가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 책임을 지고 다시 환원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저희 회사는 데스밸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테크 스타트업이 데스밸리를 넘는다고 하는 거는 자금이 마르지 않고 사람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변화를 이 회사가 만든 제품으로 누구나 이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라고 체감하는 순간 데스밸리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직원들이 제가 투자를 몇백억씩 받아오고 또 나중에는 뭐 1000억 단위를 받아온다고 해도 이 헝그리함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 긴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을 뿐이고 투자는 그걸 위한 기폭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순간도 되게 조급하고 불안하고 헝그리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를 좀 너무 얘기하고 싶고, 데스밸리 안 넘었다, 요걸 정말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사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저희가 1세대 기업이고 이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 영업과 사업 개발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앞으로 사유지 시장과 도심지 시장에 다양한 파트너와 손을 잡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로봇을 활용해서 배달하고 순찰하는 것들은 내가 본 적이 있어,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어 뿐만 아니라 너무 편하더라, 너무 혁신적이더라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게 확산하는 일들에 집중을 할 것이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거는 로봇 지능 회사로서의 발돋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이 이제 물류 시장들을 보고 있고요. 이 물류 시장에 저희가 쌓았던 비주얼 슬램에 대한 그 카메라 기반의 치비 기술들과 인지 기술들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떤 물류 시장들, AMR 시장들의 값비싼 물류 문제들도 해결해 나가면서 지능을 고도화할 것이고요. A에서 B를 이동하는 이동 지능뿐만이 아니라 이동을 해서 행동하고 생각해서 물건을 짚고 하는 픽앤플레이스 지능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압도적인 투자금과 인력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앤플레이스 지능들과 이동 지능들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의 로봇들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국내외에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서 실제 피드백도 많이 얻고 싶고 또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